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수의 2팀 김정희 수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포유자돈 생산 성적과 글루코스 실험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신생자돈에서 포도당의 역할, 두 번째 생시체중과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혈당, 그 다음에 이유전 폐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혈당, 그 다음에 출생 시 글루코스를 주사했을 때 자돈의 성장 효과에 대한 논문의 데이터, 마지막으로 실제 제가 실험을 했던 포유자돈 생산 성적과 글루코스 실험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생자돈에서의 포도당의 역할입니다. 신생자돈의 경우 기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저혈당증으로 폐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자돈은 포도당을 만들 어떤 능력이 제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면 포도당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일정 이상 낮아지게 되면 경련, 떨림, 저체온증 등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혈중 포도당 농도의 감소는 일반적인 대사작용인 심박수, 호흡수, 체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또한 포도당은 신생자돈의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25kg 정상 체중의 자돈과 그 다음에 0.75kg의 저체중 자돈의 에너지 소실을 지금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출생 이후에 32에서 38도 환경에서 정상 자돈의 경우는 45시간 이후에 에너지가 모두 고갈이 된다고 하면 저체중 자돈의 경우는 26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아집니다. 또한 만약에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유일할 경우에는 그 시간은 더 짧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농장에서 분만 후에 간호분만을 해야 되는데 간호분만을 하지 않고, 즉 양수에 젖은 포유자돈의 상태와 또한 이 자돈이 보온 등에서 제대로 보온을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환경 온도는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생시체중과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혈당에 대한 제가 자료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N그룹은 정상 체중의 자돈, 그 다음에 L그룹은 0.8kg 이하의 저체중 자돈을 비교를 했을 때 출생 후 0에서 4시간, 8시간, 96시간 혈당을 비교한 결과 저체중 자돈은 출생 후 4시간, 8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제대로 높은 농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활동성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유전 폐사율에 혈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제가 논문의 데이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시면 왼쪽은 이유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돈을 대상으로 1일령의 혈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을 했고, 오른쪽은 이유하기 전에 이미 폐사한 자돈의 1일령의 혈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유할 때까지 생존한 자돈에서 더 높은 1일령의 포도당 농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시점까지 생존한 자돈과 그 다음에 폐사한 자돈의 1일령의 혈중 포도당 농도가 약 1.2mmmol/L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포도당 주사를 0시간, 출생 후 0시간, 3시간, 6시간 후에 총 3차례 피하로 주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주사한 실험군과 그 다음에 주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21일령까지의 증체량은 실험군의 경우는 2.75kg, 그 다음에 대조군은 2.53kg로 약 200g의 증체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포유자돈 생산 성적과 글루코스 실험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실험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2016년도 세계 양돈 수의사학회에 참석을 했을 때 덴마크에서 실험한 자료를 보고 이 실험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는데요. 실험의 내용은 1kg 이하의 저체중 자돈을 대상으로 1일령의 혈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을 하고 14일까지의 생존율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2.8mmol/L 이상의 농도를 보이는 저체중 자돈의 경우는 14일령까지 94%의 생존율을 보이는 반면에 똑같은 저체중이지만 혈당 농도가 낮은 그룹의 경우는 64%밖에 생존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렇다면 저체중 자돈으로 태어난 자돈들에게 1일령에 포도당에 주사를 해주면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었을 경우 생존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분만사에 대기하고 있다가 분만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생시체중을 측정을 하고 또 체열을 통해서 혈당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돈의 일당 증체량과 폐사율을 기록하기 위해서 2표를 모두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 1차, 2차 실험을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1차 그룹의 경우는 21년까지의 일당 증체량과 폐사율을 측정을 했고요. 2차 실험은 13일령까지의 일당 증체량과 폐사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생시체중을 쟀고요. 그 다음에 체열을 통해서 혈당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전 폐사율과 일당 증체량을 기록하기 위해서 2표를 모두 찍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혈당 기계는 실험실적으로 혈당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당뇨병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그 혈당 기계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의 경우는 제가 10%짜리 농도의 포도당을 10ml를 복강 주사를 했는데요. 복강 주사의 위치는 제일 오른쪽의 사진에서 보시듯이 거꾸로 자돈을 들어 올렸을 때 뒤쪽에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어떤 젖꼭지를 이제 제가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젖꼭지와 정삼각형을 이룰 수 있는 여기에 가상의 점을 그린 다음에 이 부위에 제가 포도당 복강 주사를 했습니다. 실제 이게 실험실이 아닌 그 사람이 이용하는 혈당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로 얼마만큼의 어떤 일정한 수치를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개체번호 100번 그 1.17kg 생체중의 자돈을 대상으로 10회 반복 혈당을 측정한 결과 비슷하게 일정한 혈당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생시체중과 혈당입니다. 그 생시체중의 경우는 제가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모돈 한복이 10마리의 자돈을 분만을 했다고 하면 먼저 10마리 모두 개체별로 체중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마리 중에서 2마리씩 체중이 동일한 개체를 짝을 지었고 그 다음에 혈당을 측정한 다음에 혈당이 낮은 그룹을 실험군으로 그 다음에 혈당이 높은 그룹을 대조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시체중은 동일한 상태였고요. 다만 실험군에서 혈당이 상대적으로 20% 정도 낮게끔 일부러 핸디캡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실험한 199두의 자돈을 대상으로 생시체중과 혈당을 비교를 했을 때 생시체중이 증가할수록 혈당이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혈당과 일당 증체량입니다. 즉 1일령에 혈당이 높게 태어난 자돈들이 결국에 13일 또는 20일까지의 일당 증체량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당을 제가 100mg/dl를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의 일당 증체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는 실험군인데요. 좌측의 경우는 그 100mg/dl 이상의 그룹에서 당연히 일당 증체량이 높게 나타났고 오른쪽 대조군의 그래프 역시 혈당이 높은 그룹에서 일당 증체량이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실험군의 포도당 복강 주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먼저 결론적으로는 이유할 때까지의 그 일당 증체량의 차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일령의 혈당이 실험군은 20% 정도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핸디캡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할 때까지 일당 증체량이 대조군과 동일하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포도당의 복강주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체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당 증체량이고요. 제가 체미돈 기준으로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1kg 미만의 저체중 자손들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당 증체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실험 결과는 실험군에서 더 높은 일당 증체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1kg 미만의 저체중 자손이 아닌 1.7kg 이상의 높은 체중으로 태어난 자손들의 생시체중을 가진 자손들이 과연 일당 증체량과 혈당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조군의 경우 똑같이 1.7kg 이상으로 태어났지만 100mg/dL 미만의 그룹의 경우에서는 일당 증체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데이터를 넣지는 않았지만 실험군의 경우는 똑같이 1.7kg 이상에서 혈당을 100mg/dL로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을 나눴을 때 통계적으로 일당 증체량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복강주사를 하지 않는 대조군의 경우는 생시체중이 높게 태어났지만 혈당이 낮게 태어났을 경우에는 이유할 때까지 일당 증체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유전 폐사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험군이 약 7.1%, 대조군이 8%로 0.9% 정도 폐사율이 실험군에서 낮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실험군을 했을 때 그 실험군의 폐사의 개체에는 압사와 십자가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나는 1일령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을 했을 때 굉장히 기력이 없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자돈 2마리가 포함됐고, 실제로 이 자돈들이 이유 전에 폐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동일한 조건이었다면 아마도 실험군의 이유전 폐사율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실험군에 폐사된 개체는 1kg 미만 저체중 자돈의 비율이 43%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대조군의 경우는 12.5%로 그 실험군의 저체중 자손들이 주로 폐사를 했습니다.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일령의 포도당 복강주사를 했을 때 실험군에서 폐사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분만했을 때 저체중 자손으로 태어난 개체들은 혈당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포도당 복강주사로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시체중이 좋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손이 보이게 된다면 혈당이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당 복강주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